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수도권 매립진의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대체 매립지 여부도 나오지 않았고 광역 소각장 건립은 하세월입니다. 송혜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 정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시행하기로 공식적으로 합의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소각장 확충이 시급한데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것. 4개 권역 광역 소각장을 확충하기로 한 인천시는 대부분 권역에서 계획 수립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권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사업비가 늘어난 뒤 답보 상태고, 청라 소각시설을 대체하기로 한 북부권 사업은 입지 선정 초기 단계에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나머지 서부권과 동부권 사업은 계획 수립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결국 민간의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태. 더욱이 서울도 소각장이 없어 민간 소각장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서울 쓰레기도 인천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설이 지금 민간 소각장이 6개가 있는데, 그 민간 소각장은 저희 인천 것만 지금 처리를 해도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기존에 들어오던 이제 사업장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저희 인천에 있는 생활 폐기물만 처리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소각량이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 역시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지난 10월 10일 수도권 매립지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공모가 마감된 가운데 민간 사업자 2곳이 최종 응모했습니다. 환경부가 현재 해당 부지에 대한 입지 적정성 분석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등 이유로 발표 시점을 확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거 상반기쯤에는 입지 선정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할 예정인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저희 시에 이제 협의가 들어오면 그때서부터는 저희도 하여간 관련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대체 매립지가 잘 조성될 수 있게 저희가 좀 잘 지속적으로 하여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광역 소각장 건립과 대체 매립지 선정이 지지부진하면서 내년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경기도는 12일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 고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르면 2035년까지 총 사업비 7조 2,725억 원을 투입해 12개 노선 104km를 연결하게 됩니다. 신규 노선은 총 6개로 김포 골드라인 하군 연장, 판교 5호선, 동백 신봉선, 덕정 옥정선, 가좌 식사선, 대곡 고양시청 식사선이 포함됐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하군 연장은 김포 골드라인 양촌역과 인천 2호선 검단 오류역까지 7km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양촌 하군 산업단지 접근성이 좋아지고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와 광역철도 연계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의 한 주상복합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2일 오전 7시 22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불이 나 1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이 난 건물에는 142세대가 거주 중이며 지하에 사우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으며 차량 한 대가 전소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인천시의 국제협력 지표기 남미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파울 페르난도 드클로스 파로디 주한 페루 대사가 유정복 시작을 예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면담은 파울 두클로스 대사의 요청으로 진행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인천시와 페루 간 경제 문화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 배후단지와 영종도 도시개발사업 등 인천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도화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김용구 사장이 최근 페루 명예총영사로 임명된 것을 두고 지속 가능한 교류 계기로 삼자는 데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페루 명예총영사 임명과 주한 페루 대사의 인천 방문을 계기로 인천과 페루 간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성과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사업, 이른바 라이즈 사업을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유한대학교로 가봅니다. 유한대는 이번 라이즈 사업을 통해 AI 영상 제작을 비롯해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웰니스 클러스터를 조성할 전망인데요. 매년 외국인 의료 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의 정책과도 맞닿아 있어 기대가 큽니다. 이정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우리 대학 설립자이신 유일한 박사님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기업이 사회로부터 얻은 이익은 다시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한다입니다. 사실 유한대학교도 지역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성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한대학교도 우리 대학을 키워준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감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지역이 소멸되고 지역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 수도권은 좀 이 문제에서 약간 비껴나 있긴 합니다만 부천시도 사실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천시가 더욱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는 데 있어서 유한대학교가 무엇인가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영상 콘텐츠 산업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네,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에 모든 산업은 AI하고 융합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대학교도 최근에 AI 영상센터를 만들었고요. 부천시가 특화되어 있는 영상, 콘텐츠, 애니메이션 산업 등과 AI가 융복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같이 노력하고자 AI 영상 산업을 저희 핵심 사업으로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 웰니스는 우리 설립자 정신, 국민 건강이라고 하는 설립자 정신과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저희 대학은 보건 웰니스 쪽으로 계속 특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대학의 특성화 방향과 지역사회, 부천시가 추구하고 있는 돌봄 중심의 사회와 맞닿아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의 강점과 지역사회의 강점이 정합되는 분야가 AI 영상과 웰니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두 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모든 대학들은 산학협력 중심이었습니다. 주로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성장을 했는데요. 저희가 2020년 이후부터 특히 유한대학교는 지산학협력이란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의 산학협력 이외에 지역사회 협력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지역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역 산업에 수요가 있는 그런 학과들을 개설해서 저희가 인재를 양성하고 또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좋은 인재를 양성해서 그러니까 기업과 대학과 지역사회가 서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수립하는 것이 저희 아마 앞으로의 협력 체계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저희가 양성을 하고요. 그 인재가 지역에 정주를 하고 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선순환 체계가 가장 저희가 기대하는 바이고요. 또 하나는 부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이 되고 싶습니다. 지역사회가 인정하는 대학, 사랑하는 대학으로 앞으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올해 2차 정례회 회기를 이달 18일에서 24일까지 엿새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내년도 본예산안과 올해 마지막 추경안 심사를 개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까지 의사 일정을 늘려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27일 열리지 못한 본회의는 이달 18일로 연기됐으며 마지막 본회의 날인 24일 내년도 본 예산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파행을 끝나고 2026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 기본소득과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전액 삭감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교위 부위원장 김민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세조 부족속 포퓰리즘 사업에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며 청년 기본소득 614억 원과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98억 원 삭감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청년지원정책의 성과 부족, 중앙정부 정책과의 중복, 재단 업무 영역의 중복성 등을 근거로 들며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절감 재원을 돌봄, 여성 안전 등 민생 분야에 재배분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약 98억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특정 계층이나 기관에 대한 정치적 반대가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내년 1월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계엄 과정에서 시민들이 보여줬던 용기와 헌신에 응답하고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동기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최고위원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밀착 지원하고 소통할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라면서 당청 원팀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로 당청 한라인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태 의원의 출마 선언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한준호, 천준호, 이재강, 김태선 의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부천시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률이 43%로 경기도 평균인 38%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천시는 현재 321곳에서 가로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 등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38곳이 사업 시행 인가를 비롯해 착공, 준공 등 실제 진행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 단계별 통합관리와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체계 구축의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이달 말까지 조합임원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원 수요 조사를 실시해 내년 1월 맞춤형 지원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포시는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지원 기간을 내년 3월 13일까지 운영합니다. 이는 겨울철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는 47쪽의 빅데이터 위기 정보를 활용해 위기 가구를 발굴, 점검하고 AI를 활용한 초기 상담을 통해 보다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명예사회복지 공무원과 복지위기 알림 앱 등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위기 가구 발굴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김포시는 위기가구 제보자에게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부천시가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2분기분 자동차세 14만 9천여 건, 24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가상계좌와 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 결제 등을 통해서도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